여러분들은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OTT 서비스 속에서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수많은 영상 중 어떤 작품을 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 여기 팝콘 티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요. 팝콘 티겨 팡팡.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해 알아보는 팝콘 티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TT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요즘 OTT 서비스 속 작품을 소개해주는 팝콘 티겨에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여러분, OTT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OTT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Over the top, 셋톱박스를 너머의 줄임말로 셋톱박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에서 많은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시청할 영상을 선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작품을 소개해드려 작은 도움이라도 돼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보아의 넘버원.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죠. 199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영화 속 패션과 현대 패션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 옷과 액세서리 등등 패션에서도 하이틴이 유행이잖아요. 하이틴 패션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영화나 드라마 속 10대 주인공들의 유니크한 패션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트렌드에 걸맞게 하이틴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틴 영화란 10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고등학교가 배경인 영화를 말해요. 유명한 하이틴 영화로는 대표적으로 나의 소녀시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제 들려드릴 노래에 있습니다.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영화의 OST인지 알 것 같으신가요? Build Me a Buttercup이라는 노래인데요. 바로 키싱 부스의 OST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으로 키싱 부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 여자 주인공 엘릴 역할을 맡은 조이킹은 1999년 LA에서 태어나 2007년 아역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조이킹은 영화 컨저링에서 크리스틴 역을 맡기도 했는데요. 침대에서 자던 중 악귀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연기해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데다가 컨저링이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연을 맡았던 조이킹은 스타 아역 배우로 급부상합니다. 또한 조이킹은 다크나이트 라이즈, Wish I Was Here, The Act 이렇게 세 작품 속에서 무려 3번이나 삭발했는데요. 여배우로서 3번의 삭발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드라마 The Act는 키싱부스 시즌2 바로 이전 작품이어서 조이킹은 키싱부스 2를 촬영할 땐 가발을 착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하이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을 빼놓을 순 없겠죠? 조이킹과 호흡을 맞춘 남자 주인공 제이콥 엘로디는 1997년 호주 출생으로 2015년 카르페 리암이라는 단편 영화로 데뷔합니다. 제이콥 엘로디는 2017년에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할리우드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 후 곧바로 넷플릭스 영화 키싱 부스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 엘의 연인이자 엘의 절친인 리의 친형, 노아 역할을 맡으면서 인지도는 물론이고 조이킹 배우와 실제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키싱 부스의 배우들에 대해 알아보고 나니 작품에 대해서도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어서 키싱 부스의 숨은 에피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 애인과 일로 다시 만나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제가 조금 전에 조이킹과 제이콥 엘로디가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었다고 했는데요. 키싱부스 시즌 1을 촬영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2017년부터 연인으로 지내다 2018년 11월쯤에 결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2를 촬영할 땐 전 여친과 전 남친 사이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둘은 연인 사이를 연기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제이콥 엘로디는 HBO의 드라마 유포리아에 함께 출연한 배우 젠데이아와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젠데이아는 영화 스파이더맨과 위대한 쇼맨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이죠.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실제로 시즌 1에선 연인 사이로, 시즌 2에선 전 연인 사이로 작품을 찍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키싱부스도 무척이나 기대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키싱부스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영화 키싱부스,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인 엘과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리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동시에 태어납니다. 엘과 리의 엄마들은 정말 친한 친구로 함께 대학 생활까지 하며 오랜 우정을 이어왔죠. 엘과 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친구가 되어 6살에는 절친 규칙을 만들어 그야말로 진하고 깊은 우정관계를 갖게 됩니다. 한편 리에게는 학교 제일의 킹카이자 바람둥이,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운동, 공부도 잘하는 팔방미인 형 노아가 있었는데요. 리는 그런 형 노아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친구인 엘만큼은 노아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엘은 남몰래 노아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절친 규칙 중 하나인 절친의 가족과 친척은 절대 넘보지 않는다 때문에 엘은 자신의 감정을 모른 척합니다. 학교에서 엘과 리는 학교 모금 행사를 준비하며 키싱부스를 기획하는데요. 키싱부스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노래 한 곡 더 듣고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에이틴즈의 업사이드 다운 듣고 올게요. 키싱부스는 학교 모금 행사를 위해 낸 아이디어인데요. 티켓을 사면 키스를 할 수 있는 부스이죠. 그런 키싱부스가 흥행하기 위해선 학교에 인기 스타가 나와야 하는데요. 엘은 키싱부스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인기 스타인 노아가 나올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엘과 싸우게 되죠. 결국 키싱부스에 노아가 등장하지 않고 노아를 보기 위해 엘을 도왔던 OMG걸스는 자신들을 속인 엘을 골려주기 위해 안대를 씌워 키싱부스로 대신 내보냅니다. 그리고 엘과 싸웠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노아는 키싱부스에 들르는데요. 얼떨결에 줄을 서고 노아와 엘은 키스를 하게 됩니다. 엘의 첫 키스를 가져간 노아. 엘의 마음은 싱숭생숭하지만 그저 키싱부스여서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죠. 그 후 엘과 노아는 함께 집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비를 피하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은 섣부르게 노아와의 연애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리와의 절친 규칙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과 노아는 비밀 연애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도 잠깐뿐 엘은 리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야 마는데요. 리는 엘에 대한 배신감으로 크게 화를 내고 이에 속상했던 엘은 따라 나온 노아에게 화를 냅니다. 이후 리는 엘에게 계속 벽을 쌓고 노아는 잠적을 해버리죠. 그러다가 엘은 둘의 절친 규칙 중 하나인 아이스크림을 주면 무조건 용서해준다를 떠올려 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며 용서를 빕니다. 엘은 리와의 우정을 위해 노아를 만나지 않는 쪽을 선택하죠. 그래서 엘은 졸업 파티에서 갑자기 나타나 진심을 고백하는 노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엘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절친이라고 해서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노아를 사랑해 라고 말이죠. 결국 리는
이 둘 사이를 응원해주기로 하고 엘은 공항에 가고 있을 노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시즌 1은 끝이 나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원디렉션의 키스 유. 2018년에 개봉한 키싱부스 시즌 1이 성공적으로 흥행하고 키싱부스 시즌 2가 2020년 7월에 개봉했습니다. 키싱부스 2는 키싱부스 1의 마지막 장면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인물들은 물론 주인공들의 감정신과 행동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즌 1을 보고 2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키싱부스 2에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2명이나 더 등장하는데요. 노아가 떠난 인기스타 자리를 대신할 전학생 마르코와 노아의 대학교 여사친 클로이입니다. 시즌 2에서 노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데요. 엘은 그런 노아의 초대로 노아가 있는 보스턴으로 며칠간 놀러가게 됩니다. 엘은 그곳에서 노아와 데이트도 하고 노아의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새로운 등장인물인 노아의 여사친 클로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엘은 클로이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노아의 말을 믿고 싶지만 고등학생 때 워낙 바람둥이였던 노아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잡지 못하는데요. 엘은 노아의 휴대폰에 클로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화를 내며 집으로 가버립니다. 학교로 돌아온 엘은 이번에도 리와 함께 키싱부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학 온 마르코가 새로운 인기스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엘은 마르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키싱부스에 참여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마르코에게 키싱부스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즌2에서의 키싱부스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엘과 노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6시 38분, 영화 키싱부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영화 선택의 폭과 문화적 견해를 넓힐 수 있는 팝콘 티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과 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버클리 대학교에 가기로 약속했는데요. 엘은 노아로부터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도 지원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듣고 리 몰래 하버드를 포함해 보스턴에 있는 몇몇 대학교에 지원합니다. 엘은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니게 될 경우를 위해 학비 마련을 목적으로 DDM 대회에 나갑니다. 엘과 리는 함께 대회에 나가기로 해서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는데요. 리의 여자친구 레이첼은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리는 연습 중 일부러 다친 척을 하는데요. 엘은 어쩔 수 없이 리 대신 또 다른 DDM 실력자인 마르코와 함께 대회를 준비합니다. 동시에 엘은 노아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둘의 연애 전선은 불안정해지는데요. 클로이와 노아 사이에 대한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엘은 클로이의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보스턴에 놀러갔을 때 노아 침대 아래에서 발견했던 귀걸이가 클로이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은 크게 상처를 받아 관계를 정리하려 하는데요. 곧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집에 돌아오는 노아와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며칠 뒤 DDM 대회에서 엘은 분위기에 심취해 마르코에게 키스를 해버립니다. 서프라이즈로 대회를 보러 온 노아는 관객석에서 이 모습을 봐버리고요. 한편 리는 엘의 가방 안에서 하버드 팜플렛을 발견하고 엘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엘과 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꼈던 레이첼. 그렇게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다 함께 추수감사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노아는 이 자리에 클로이를, 리는 레이첼을 데려와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맙니다. 결국 엘은 대화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리와 레이첼은 헤어지게 됩니다. 과연 엘과 리, 노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키싱부스가 더 궁금하시다면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B1A4의 OK.
시즌2는 하버드 대학과 버클리 대학 모두 합격하는 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2021년에 키싱부스 시즌3가 개봉할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즌3 예고편에서 엘은 하버드 입학처의 연락을 수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친구가 다니는 하버드와 베스트 프렌드 리가 다니는 버클리, 엘은 어떤 대학교를 선택했을까요? 또 시즌2에서 엘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던 전학생 마르코가 재등장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엘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 채 엘과 노아 사이에 어려움을 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리와 레이첼의 관계도 흥미로운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시즌3도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다른 영화 추천 대신 키싱부스 시리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오늘의 영화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엔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정상록, 진행의 저는 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